네, 안녕하세요. 삼격동 노구리입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T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테스트 관련해서 분포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급하게 내용을 추가했고요. 분포에 대해서 왜 갑자기 설명을 하냐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테스트를 할 때 뭐 T테스트도 있고, T테스트도 있고, 가이스퀘어 테스트도 있을 거예요. 구해요. 테스트도 있을 거고, 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테스트에서 분포의 개념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분포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분포에 대해서 어떤 건가 많은 분들이 대략 느낌으로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구글에다가 분포를 쳐보면 흩어져 퍼져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키백과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학 물리 쪽에서 저희는 통계학적인 분포를 보면은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포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조금만 더 비슷하긴 한데 조금만 더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말을 바꿔보면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값이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이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해서 확률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 나올 수 있는 값과 그때 나올 수 있는 값의 확률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생각해보면 주사위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건은 여러가지 하나씩 추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조건은 얘가 육면체, 정육면체 주사위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나올 수 있는 값이 1에서부터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하고 싶은 말은 확률이 균등하다 라는 거고요. 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분포를 만들어 보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죠? 나올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6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각각에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다 있는데 이때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6분의 1일 거고 얘도 6분의 1일 거고 얘도 전부 다 6분의 1이 될 겁니다.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6분의 1씩 다 확률을 다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얘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값이 6가지이고 각각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보시면 x가 어떤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6가지가 있고 그때에 대한 확률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전부 다 6분의 1이 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래프가 주사위의 확률 분포에 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률 분포의 특징 중 하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의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 확률이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1, 2, 3, 4, 5, 6 6가지 값을 가지는 이런 주사위처럼 값이 끊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이산형 확률 변수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주사위인 거죠.
그러면 이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는 이산형 확률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값이 끊어져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값이 이어져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얘들은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얘기 많이 하는 키라든지 분무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는 연속형 확률 분포에 담겨 있고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사실 이산형 확률 분포는 그냥 높이가 바로 확률이었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쉬웠는데요.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값이 x가 있습니다. x가 있는데 얘는 연속형이에요. 조건을 하나씩 또 줘볼게요. 얘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간반을 가집니다. 그리고 모든 확률은 분등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0도 있을 거고요. 0.1, 0.2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마지막은 1이겠지만.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확률을 많이 구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정 상황의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황의 경우의 수니까 우린 0이 나올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 특정 상황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쭉쭉쭉 해서 1까지 있을 건데, 근데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많죠. 왜냐면 0.01, 0.001, 0.0001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세하려 보면 다 세할릴 수가 없습니다. 소수점 아래로 숫자가 계속 무한히 갈 수 있으니까 얘는 무한계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무한입니다. 그럼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1을 무한으로 나누면 0이 될 텐데요. 이거는 비단 0이 나올 확률뿐만 아니라 1이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 0.1이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확률이 다 지금 0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확률 구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저는 지금 결과만 말씀드리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간으로 확률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질문 같은 상황에서는 0에서부터 0.2가 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모든 확률은 균등하다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0.2가 될 확률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0.2, 그러니까 20%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0.2가 정답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요런 지금 상황을 한번 겪은 상태에서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상황에 대한 확률 분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는데 그 확률은 지금 다 1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에 쭉 옆으로 그어져 있죠. 그럼 이거를
물론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상량 확률 변수처럼 이상량 확률 분포처럼 해석을 해버리면 0이 될 확률이 1이고 0.2가 될 확률이 1이고 이렇게 되면 0이 될 확률이 100%고 0.2가 될 확률도 100%고 모든 값이 나올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확률을 구하냐면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확률이 되거든요. 다시 확인해보면 커피에서 가졌다고 했을 때 여기에 0.2라고 했을 때 그럼 이쪽에 이 부분이 0에서부터 0.2가 될 확률인 건데요. 보시면 높이가 지금 1이고 옆으로 길이는 0.2이기 때문에 사각형 넓이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쪽의 면적은 0.2가 되겠죠. 이거는 아까 저희가 구했던 20%랑 같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형 분포에서는 그래프 아랫 면적이 이 면적이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산양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데 1일 때 확률이 6분의 1, 2일 때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연속형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딱 봤을 때 이 값이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래프 아랫 면적이 확률이다.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구간으로 확률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구간으로 확률을 구한다. 요게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와 큰 차이점입니다. 요 두 가지가요.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일단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예인데요. 일단은 이산형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쉽고 좀 받아들이기가 편하니까 크게 뭐 여러 번 할 필요 없겠지만 연속형 확률 분포는 자주 쓰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딱 안 돼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접하실 수 있는 확률 분포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인데요. 정규 분포 형태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 한번 쳐볼까요? 정규 분포를 쳐보면 여기 위키백과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이 정규 분포의 종류 중 하나인 건데 정규 분포는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 분포는 n 대문자 n과 괄호하고 뮤 컴마 시그마 제곱을 나타내는데 이때 뮤가 평균이고 시그마 제곱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네요. 특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규 분포는 또 이렇게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분포의 형태입니다. 해석하는 거는 아까 전에 뭐 일자로 되어 있던 거 이거랑 해석하는 거 똑같고요. 해석하는 거 완전 똑같습니다. 하지만 생긴 게 좀 다르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는 좀 직선 형태였다 보니까 다시 그려보면 아까 전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는 게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높이는 뭐 다 1로 고정되어 있고 이제
요 밑에 아랫면의 길이만, 아래쪽의 길이만 정해주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쉬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높이부터가 일단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어쨌든 이 넓이라는 거는 높을수록, 그리고 배 구간이 아래쪽 길이가 넓을수록 면적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다면 높이가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높이가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가 어쨌든 높다라는 것은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 값이 직접적인 확률 값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그래서 높이는 상대적인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감안해서 보게 되면 이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0일 확률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0을 중심으로 좌우로 확률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로 얘기를 하자면 0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0을 중심으로 0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이 줄어든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심,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분포 특징 중에서 모든 걸 다 합하면은 확률이 100%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값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되는데,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게 되니까 이 x가 0보다 클 확률은 0.5, 그러니까 50%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확률도 50%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분포에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또 찾아올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2보다 큰 상황을 구한다고 했을 때, 또 그림판에다가 잠깐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보다 큰, 그러니까 이 x가 2보다 클 확률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긋고 이 면적이 위에 표시하는 이것과 같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구하는 방법은 정규 분포에서 보시면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의미하는 게 이 그래프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적분이 넓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됩니다. x가 2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뭐 실제로 저희가 적분할 일은 없고요. 뭐 컴퓨터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적분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확률 어떻게 구하냐, 그런 거를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그냥 x가 2보다 클 확률은 요 면적이다. 마찬가지로 x가 뭐 3이라면 요쯤 되겠죠. 요 면적이 이제 이 확률이 될 거예요. 요게 일단 메인이니까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사실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닐 건데요. 분산, 평균은 많이들 뭐 쓰시는 단어니까 크게 헷갈리진 않으실 건데, 분산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분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 텐데, 분산이라는 게 퍼짐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퍼짐 정도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R을 이용해서 분산이 2인 정규 분포를 그려보면요, 이 빨간색이 분산이 2인 정규 분포인데요, 아까 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뭐 일단은 상대적인 확률
상대적인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대적인 확률 값이 0에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0에서 멀어질수록 확률 값이 좀 더 올라가게 됐네요. 어쨌든 0일 때 제일 높은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0에서 멀어질수록 확률이 줄어드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방금처럼 확률을 구한다고 해보면요, 만약에 2보다 큰 확률을 또 구해본다고 해보면 지금 이제 분산이 1인 경우에는 요 넓이가 됩니다. 분산이 1일 때는 요 넓이가 되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분산이 2일 때는 요 넓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말로 좀 풀어보면은 분산이 1일 때보다 이거보다 분산이 2일 때 x가 2보다 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뭐 분포를 찬찬히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에 처음에 이제 분산이 1일 때보다 값이 분산이 2일 때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더 퍼져 있어요. 더 퍼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0에 더 가깝게 모여 있는 형태인데 이제 분산이 2인 경우에는 조금 퍼져 있다. 값이 좀 퍼져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분산의 느낌이 더 퍼져 있다, 퍼짐 정도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분산은 퍼짐 정도다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정리는 이산형 확률 분포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높이가 확률이다. 높이, 그러니까 y 값인 거죠. 확률이고, 얘는 높이는 상대적인 확률이다. 확률은 구간으로 구할 수 있으며 면적이 확률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서서 분포라는 것은 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나올 수 있는 값과 그 값에 대한 확률의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이산형 확률 분포든 연속형 확률 분포든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검정을 할 때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속형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이 뭐 전기 분포도 포함되어 있고 T 분포도 포함되어 있고 분포 뭐 전기 분포, T 분포 아니면 뭐 카이 제곱 분포 이렇게 분포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분포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분포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검정을 할 거예요. 검정을 하는데 이때 분포가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검정의 흐름이랄까요? 흐름? 전반적인 방법?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난 뒤부터 원래 계획대로 T테스트 하고 그 다음 카이 스퀘어 테스트 이렇게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제가 말을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이 버벅거리고
뭐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어쩔 수가 없는 관계로 좀 준비 안 된 영상을, 제대로 뭐 완벽하지 않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고요. 어쨌든 저도 좀 더 계속 익숙해지면 영상 찍는데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오늘 분포에 대한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산화 확률 분포는 높이가 확률이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높이가 상대적인 확률이고, 이제 각각 한 점에 대한 확률은 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은 구간으로만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한 그 면적이 확률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 중에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삼각동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